안녕하세요, 원희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대단원 5번째인 생명 시스템 들어갈 차례죠. 자, 생명 시스템. 자, 우리 지금까지 처음에 빅뱅 해갖고 물질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 각각 물질들, 그러니까 원자들의 특성 어떻게 생겼냐, 또 어떻게 결합을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리고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 그리고 단백질, 뭐 핵산, 그리고 신소재 이런 것들 배웠었고요. 역학적 시스템에서 중력, 운동량, 충격량 이런 것들, 뭐 자연학화 운동 이런 거 배웠었죠. 그리고 시스템이 이제 역학적 시스템 말고 지구 시스템, 지구상의 그 시스템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뭐 수권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은 생명 시스템 드디어 들어갑니다. 자, 생명 시스템은 말 그대로 여러분 뭐 역학적 시스템이랑 지구 시스템에서 그 시스템이란 게 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었죠. 여러 가지가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데 생명체도 마찬가지로 생명 시스템.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 중 하나인 생물권도 그 나름의 시스템을 이루는데 그거를 좀 자세히 배워보는 거예요. 자, 통합과학에서는요 생명 시스템 세 가지로 나눠서 배웁니다. 첫 번째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결론부터 말할게요. 오늘 요거 배울 건데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가 세포예요. 세포. 아시겠죠? 세포라는 거. 이 세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중에 혹시 2학년 때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항상 처음에 나오는 게 세포거든요. 그만큼 이 세포가 생명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는 거. 우리가 화학에서 원자 배우듯이. 그 다음에 생체 촉매. 생체 촉매가 뭔가 생체 촉매를 우리가 다른 말로 효소라고 하는데요. 이 효소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워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세포 내 정보의 흐름. 자, 여러분 여기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요. DNA랑 RNA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미리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요 세 번째 단원 하기 전에 좀 여러분이 복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명 시스템 하기 전에 여러분이 단백질이랑 핵산 있죠. DNA랑 RNA 같은 물질이 그 세포의 핵 안에 들어있어서 산성을 띄어서 핵산 이렇게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 단백질과 핵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다시 좀 어느 정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습을 꼭 해주세요. 선생님 영상에도 있고요. 아니면 교과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꼭 안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단백질과 핵산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복습하는데 1시간 걸릴까요? 얼마 안 걸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바에 그냥 빨리 들어버리고 복습 끝내버리세요. 그러면 뭐 쉽게 선생님 설명이 이해가 될 테니까. 자, 오늘은 뭐 워밍업으로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오늘 배울 내용 어려울 거 없으니까 편하게 들어보세요. 자, 이런 나무라던가, 그죠? 이건 뭐죠? 뭐 길냥이들, 고양이뿐만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가지 동식물들, 그리고 심지어는 막 세균까지, 그죠? 이런 모든 걸 우리가 생명체라고 하잖아요. 생명체. 이 생명체의 기본 단위가 뭐라고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바로 세포예요. 세포. 아니 선생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건 원자라고 안 했어요? 쿼크 아니에요? 쿼크나 원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맞는 말이에요. 모든 것들은 쿼크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고 그 쿼크가 모여서 원자가 되고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 과학을 배울 때는 그 기본 단위를 세포부터 나가요. 세포. 그래서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세포. 자, 그래서 오늘은 세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먼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가 세포라고 했는데, 이 세포가 모인 거를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고요, 그죠?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뭐 피부 세포들이 모여서 피부 조직 이루는 것처럼 그 조직이라고 말해요, 조직, 그죠? 조직. 여러분 조직이란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조직이 모인 걸 우리가 기관이라고 하고, 기관이 모여서 드디어 하나의 개체, 다른 말로 생명체가 된다. 이렇게 요 네 가지를 여러분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근데 어떤 책에는 그 조직이랑 기관 사이에 조직계라는 게 껴있어요. 조직계. 이거는 이제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랑 개체 사이에 기관계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동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건데 일단 선생님은 뭐 기본 개념 강의니까 이거는 일단 넘길게요.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거. 생명체는 외부 환경과 항상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 여러분 상호작용이란 말 지난 저 지구 시스템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걸 우리가 상호작용한다고 하잖아요.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외부 환경이랑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호흡하는 거, 숨 쉬는 것도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산소를 얻기 위해서 기권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외부 환경이랑 상호작용 한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물론 모든 물질들은 쿼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쿼크가 뭐해서 원자, 분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주로 우리가 화학에서 많이 배워요. 화학이나 물리에서 많이 배우고요. 그죠? 생명과학에서는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세포라는 거. 세포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다. 그리고 그 세포가 모여서 조직 그리고 기관이 되고 그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 순서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구 시스템을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지구 시스템의 기권, 수권, 생물권, 지권, 외권 중에서 생물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세히 배우는 거다. 그 5가지 중에서 생물권을 배우는 거고요. 그 생물권, 생명체, 그 생명체의 기본 단위가 바로 세포라는 거, 그리고 그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룬다는 거. 됐죠? 기관이 모여서 생명체가 되는 거고요. 그 순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맛있게 까먹었잖아요. 그죠? 물론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자, 뭐 이거 뭐 실제 사진은 아니고요. 그냥 뭐 그림인데 기본적으로 세포는요. 자, 선생님 요 뭐 위에다 한 번 더 그려볼게요. 한가운데 자, 과학에서 한가운데 있는 거 보통 핵이라고 하거든요. 핵. 지구에서도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핵이라고 했잖아요.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세포핵이라고 해요. 세포핵. 원자 가운데 있는 거 원자핵, 지구 가운데 있는 거 외핵, 내핵 막 이렇게 불렀었던 것처럼 세포도 한가운데 부분을 우리가 세포핵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가장 바깥에 그 껍데기 같이 돼 있는 거, 껍질 같이 돼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세포막이라고 부릅니다. 세포막.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지구로 따지자면 멘틀 같은 거, 이거 멘틀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세포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요 기본 3가지는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근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 핵이랑 세포막에 대해서 보다도 이제 그 이번 시간에는 세포막은 좀 더 자세히 배울 거긴 한데 이번 시간에는 세포질에 뭔가 뭐 다른 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엄청 많은데 이런 물질들 하나하나 뭐 예를 들면 뒤에 나올 건데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뭐 리보솜 이런 거는 여러분이 뭔지 알면서 세포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기본적으로 세포질 안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좀 다르게 생겼죠.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좀 다르게 생겼다는 거. 그리고 그 각각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그 기관들의 뭐를 알면 될까요? 여러분 맨날 비슷했죠. 항상 이런 게 나오면 이름이랑 특징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가 많으니까 선생님이 일단 좀 기본 개념 강의니까 좀 줄여볼게요. 요 정도 여러분이 세포질은 아니까 그죠? 세포질은 아니까 세포막, 핵, 미토콘드리아, 뭐 소포체, 리보솜, 엽록체, 세표복 요거 정도는 그죠? 요거 7가지 정도는 7개 정도는 반드시 그 이름과 특징까지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근데 여러분 또 이거 갖고 아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하지 말고요. 어려운 게 아니고 외우기 좀 여러분이 살짝 짜증은 날 수 있고 힘들 수는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단어 여러분 어쩔 땐 막 100개씩 외우고 하는데 이거 7개 왜 못 외웁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외워보세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외우는 거, 외운다는 거. 자, 하나씩 특징을 설명해 볼게요. 일단 이 가운데 있는 걸 여러분 뭐라고 했죠? 핵이라고 한다고 했죠. 핵. 핵은 여러분 항상 가운데 있는 건 뭔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 같잖아요. 자, 핵의 역할. 그 세포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마치 우리로 따지면은 뭐
뇌 같은 그죠? 그런 느낌인 거죠. 뇌나 뭐 심장 아무튼 그 중요한 중심이 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서 배웠었죠. 핵산 기억나세요? 핵 안에 있는 산성 물질 핵산 두 가지 있었죠. DNA와 RNA가 이 핵 안에 또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죠? 자, 핵은 DNA를 포함하고요. 그러니까 유전 정보, 뭐 유전 물질, 뭐 비슷한 말이죠.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하고 통제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뻔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자세히 보면 막 점점점점점점 막 찍혀 있는 거 보이죠? 막 쭈글쭈글한데 보면은 이 쭈글쭈글한 거 말고요. 쭈글쭈글한 거에 막 점점점점점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막 조그만 것들. 이걸 우리가 리보솜이라고 해요. 리보솜. 자, 리보솜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단백질을 합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걸 하고요. 자, 우리가 그 D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 그리고 RNA가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 뭐 이렇게 말했는데 이 DNA로부터 어떻게 단백질이 합성되는지 이 과정을 뒤에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아무튼 리보솜 하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 이거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딜 바탕으로?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리보솜이 점점점점이라고 했잖아요. 이 리보솜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뭔가 쭈글쭈글쭈글한 주머니 같은 게 있어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소포체라고 합니다. 소포체. 자, 소포체는 단백질을 운반시켜주는 통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실 때 요거 두 개는 묶어갖고 같이 외워주시면 좋아요. 리보솜, 소포체. 그죠? 리보솜, 소포체. 뭐랑 관련이 있다? 단백질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 단백질, 뭐 이렇게 필기를 해두면 더 좋겠죠? 단백질을 요 점점점점 요 리보솜에서 만들고 이 소포체를 통해서 운반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어디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도 괜찮아요. 자, 미토콘드리아 지금 종물세포랑 식물세포에 보면 이렇게 땅콩처럼 생긴 게 있어요. 요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인데 이거는 세포호흡.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산소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각각의 개별적인 세포들도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하는데, 그죠? 세포들도 호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코로 막 산소를 들이마시면 그게 피를 통해서 온몸으로 퍼져서 세포들이 그 산소를 슉 집어넣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있는 거죠. 그걸 세포호흡할 때 필요한 기관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미토콘드리아 하면 세포호흡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봅시다. 아니 이거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호흡인데 동물 세포에 미토콘드리아 있는 거 알겠어. 왜? 동물들 호흡하니까. 근데 식물 세포에도 왜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식물이 호흡을 하나요? 네, 식물 호흡해요, 여러분. 자,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 한번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식물은 낮에 햇빛이 있을 때는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 그죠? 광합성이 뭐죠, 여러분? 이산화탄소 들이마시고 산소 내뱉는 걸 광합성이라고 하죠. 근데 밤이 되면은요, 식물들도 호흡을 해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호흡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산소가 아무래도 낮에 많이 나오겠죠, 숲속에서. 자, 그래서 더 상쾌하게 괜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미토콘드리아가 동물세포, 식물세포 둘 다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근데 식물세포에 보면 땅콩처럼 생긴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약간 초록색을 띠는데 자, 그게 바로 뭐냐? 엽록체예요. 엽록체. 자, 엽록체가 뭐냐면요. 뭐 아까 똑같이 땅콩처럼 생겼으니까 호흡이 아니니까 광합성이겠죠. 광합성.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둘 거 동물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밖에 없는데 식물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있다? 엽록체까지 있다. 자, 그래서 이 엽록체 하면 광합성, 미토콘드리아 하면 호흡, 이 두 개를 묶어서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미토콘드리아는 호흡이고요, 엽록체는 광합성이고요. 뭐 알아서 외우세요. 뭐 미호, 엽광 뭐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렇게나 외우시면 됩니다. 영어 단어 외우듯이. 자, 그 다음에 가장 바깥에 있는 거 우리가 세포막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세포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세포들도 뭔가 먹고 살고 막 이렇게 외부랑 상호작용을 해야 되니까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죠? 뭐 세포가 필요한 것만 들어올 수 있게 조절을 해야 될 거냐. 아무거나 막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들어오고 필요 없는 게 나갈 수 있게 들어오고 나가고 이 출입을 조절한다. 자, 그리고 식물 세포는 특이하게 그 세포 막 바깥에 하나의 층이 더 이렇게 뭔가 쳐져 있죠. 세포 막 바깥에 하나의 층이 더 있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세포벽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식물 세포의 모양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엽록체랑 세포벽은요 동그라미 치시고 이건 별표예요. 왜 별표일까요?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왜 엽록체랑 세포벽은 어디에밖에 없다? 식물 세포에밖에 없다. 요거를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7가지 꼭꼭 특징이랑 이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리고 엽록체랑 세포벽은 식물 세포에밖에 없다는 거랑 리보솜 소포체가 단백질 만들고 이동시키는 거. 그다음 미토콘드리아는 호흡, 엽록체는 광합성. 이렇게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선생님은 일단 뭐 요 정도만 외워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혹시 궁금한 친구들 있을까봐 참고로 말을 해줄게요. 참고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거 있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골지체라고 하거든요. 골지체의 역할은 뭐냐면 이 아까 소포체에서 단백질 이동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을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는 분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식물 세포에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액포라고 해요. 액포. 이 액포의 역할은 뭐 물이라던가 색소라던가 노폐물이라던가 이 세포 안에서 좀 필요 없어진 것들을 좀 저장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액포가 동물 세포에도 있기도 해요. 그래갖고 이 액포는 식물 세포에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간혹 가다가 저 동물 세포에도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주로 식물 세포에 많이 있어요. 근데 식물 세포에 많이 있는 거는 두 개를 꼭 알아두라는 거죠. 뭐 세포벽이랑 엽록체 이거는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 그 굉장히 간단했죠? 세포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준 거예요. 세포의 기본적인 것들. 자, 이거를 꼭꼭꼭 외워주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 중에서 뭘 자세히 배울 거냐면요. 의외로 이 세포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볼 거예요. 이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이 막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출입을 한다고 했죠.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워밍업이라고 생각하고 요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같이 공부하도록 하죠. 자, 고생 많았습니다.